양갈래 머리를 따고 어디 청학동 어디서 저기 죽염소금 팔다가 온 같은 그런 응? 아주 고운 응? 얼굴은 짐승이나 머리는 고운일인 사람인데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진격의 문화 리뷰 엄부TV의 김짐입니다. 엄부TV 조중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막 라스가 팍 하면서 욕을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 계시고. 나이는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님들이 나쁜 형님들이고 이 독재자들인가. 제임스 햇필드 형님이 싸움을 좀 더 잘하는 거 아닌가. 리더는 라스 울리힐진 몰라도 파워감이 있어서 제임스 형님한테 그 라스가 별 그게 없다. 아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불쌍한 우리 커크 헤머 형님과 그 다음에 제이슨 뉴스테드가 나가고 뭐 이래저래 해서 해고를 당했어요. 그죠? 제이슨 뉴스테드는 왜 나간 겁니까? 저도 그냥 뭐 다큐멘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 책에는 안 나오나요? 안 나옵니다. 이 책이 나중에 이 책에 왜 제이슨 뉴스테드가 나갔는지가 안 나오나요? 그거까지는 안 나오고요. 안 나오겠지. 왜냐면 온당치 않으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로 그런 게 아닐 거다. 나는 그렇게 믿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믿습니다. 그래서 Some Kind of Monster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약간의 그러니까 제이슨 뉴스테드가 따로 밴드를 하죠. 비활동 기간에 3인조 밴드 뉴스테드 말고 그 뉴스테드 전에 집에 앨범이 있는데 지금 밴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3인조 밴드로 베이스만 치고 기타 치고 약간 얼터너티브한 밴드를 만들었는데 공연하는 장면에 라스랑 커크가 찾아가요. 공연한다고. 그 해고 후에? 해고 전에 다른 일을 했구만. 했는데 제임스랑 라스는 너무 왜 다른 거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을 터에 그때 아마 또 제임스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들어갑니다. 아니 우리 메가데스의 우리 데이브 머스테인 형님은 그렇게 술 먹는다고 잘라놓고 지는 그렇게 술을 쳐드셔. 그 옛날에도 데이브 머스테인하고 제임스랑 이렇게 죽이 잘 맞았대요. 술을 많이 먹고. 그래서 라스가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종에 자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난 왼팔을 버리겠다. 아무튼 저 책에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클리프 버튼하고 제임스하고도 이렇게 죽이 잘 맞는데요. 술 먹고. 하지만 라스는 혼자 비즈니스 쪽으로 유럽을 갔다 오고 공연을 잡고 그 리더의 삶이 하고 나머지는 술 먹고 놀고 술 먹고 놀고. 그래서 뉴스테드는 아마 하다가 자기도 왜 잘린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. 해고의 이유를 모른다. 해고를 당했는지. 그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미국은 노동청이 없는가? 아무튼 자기네 밴드 외에 조금 일을 좀 벌리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닌가. 그러면 우리 JJ는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밴드를 하다가 잘 됐어. 그럴 일은 대한민국에서 없겠지만은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막 솔로 프로젝트를 해. 공식 얘는 제가 알기로는 활동 기간이 있고 휴가 기간이 있고 비활동 기간에 각자 솔로 앨범 내고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오리지널 밴드의 밴드에 좀 일정의 자질이 생기거나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죠. 왜 이번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보셨나요? 안 봤습니다. 뭐 뻔한 얘기인 줄 알고 안 봤어요. 중간에 그런 게 있어요. 머큐리가 솔로 앨범 나온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장면이 있는데 나쁜 놈이네.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. 근데 그거랑은 다른 게 프레드 머큐리가 없는 퀸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제이슨 뉴스테드 따위가 없는 메탈리카야 얼마든지 그렇죠. 우리가 가능하고 그 라스 울리히라는 드러머가 저는 싫은 게 그런 걸 잘못한다.
입에 맞으면 먹고 그걸 잘 설득해서 그러면 급여를 좀 올려주든가. 저희들이 돈 다 먹고 말이야. 응? 지네 둘이 돈 다 먹고 제임스한테는 응? 쪽도 못 쓰면서 응? 쪽도 못 쓰면서 나머지들한테 월급 주고 이딴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거는 밴드라는 게 그렇잖아요. 뭐 그러면 뭐 둘이 하든가 듀엣을 하든가 해바라기 하든가 응? 저기 뭐야 그 누구야 그 신부에게 부른 그 유리상자. 유리상자 하든가 둘이 응? 그걸 해야지. 응? 멋진 사람 그러고 나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다음에 들어온 그 말도 안 되는 그 로베르토 트루히오인가 하는 그 사람이에요. 트루젤로. 그게 이제 그 남미식 이름이라 우리가 정확히 하면 로베르토 트루히오 이렇게 얘기해요. 옛날에 우리 마셰티 뭐 이런 영화 보면 왜 그 멕시칸들 나오고 나오잖아요. 뭐 그런 그쪽 얼굴도 그렇게 생겼고.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어디 산에서 잡아온 사람이야. 그 여기 유명한 밴드에서 계속 있었어요. 아니 뭐 오지 오스본에도 있었고 수어사이덜 텐덴시스라든지 뭐 유명한 밴드 없었다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. 클리프 버튼에서 제이슨 뉴스테드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내려간 거지. 무슨 뭐 외모 하나 뭐 하나 멋 하나 락 밴드라는 거는 멋 아니겠어요. 멋. 첫째도 가오 둘째도 가오. 저는 괜찮던데요. 그거는 당신이 메탈리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고. 저는 음악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 이거지.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뽑았냐? 멋있는 베이시스트들이 그 트루히오 말고 없었을까? 오디션 본 화면 봤을 때는 다큐멘터리 봤을 때는 없었어요. 그러면 그 멋있는 베이시스트들이 메탈리카 들어가기 싫은 거야. 그걸 안 거지. 응? 당신 같으면은 민주당에서 들어오라 그러고 자유한국당에서 들어오라 그러면 어디 들어가겠어? 정의당으로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마인드가 벌써 좋잖아. 정의당은 좀 그래. 저기 가시밭길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도 정의당을 좋아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노회찬 형님도 또 가시고 이 타임에서 묵념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메탈리카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.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메가데스는 그거와는 또 완전히 다른 길. 메가데스야말로 이름이 메가데스가 아니고 뭐 데이브 머스테인 밴드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머스테인도 한 성격해서 거의 뭐 독재자 아닙니까? 어마어마한 독재자고 메탈리카에 제임스와 라스가 있었다면 메가데스에는 데이브 머스테인과 데이빗 엘레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죠. 아주 동네 형처럼 생긴 베이시스인데 메가데스의 오리지널 멤버고 그렇죠. 처음에 만들었고 그 외에 무수한 20 몇 명이 되는 멤버들이 계속 교체되고 그 와중에 데이브 머스테인이 아마도 1, 2, 3, 4집까지는 뭐 작곡을 이제 독점을 해서 했고 거의 이제 내 밴드다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메탈리카는 확연히 다른 행보였고 그 다음에 이 복수심에 불타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뭐 화해한 척 뭐 그렇지만은 지금도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.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라이브도 하고 빅4 라이브 뭐 그런 빅4 라이브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외부적으로 우리는 괜찮다. 라고는 했지만 옛날에 그 쌓이던 감정들이 아직도 있는 거 그게 처음에 이제 시발점이 물론 그러니까 해고가 돼서 메가데스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메가데스 1집에 메카닉스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메탈리카 앨범에서는 The Four Horsemen 같은 노래인데 다른 느낌? 가사만 다르고 가사는 데이브 머스테인은 항상 가사를 지 맘대로 누구 거 리메이크를 하더라도 가사는 지 맘대로. 그게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피곡을 한다 그러면 가사를 보고 하는데 데이브 머스테인은 그냥 들리는 대로 한다 그러더라고. 난 이렇게 들렸어 뭐 이런 식으로. 도라이 형이죠 어쨌든. 근데 그거를 딱 들어봤을 때 그때부터 벌써 메가데스와 메탈리카의 어떤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. 메탈리카의 장점은 묵직하고 헤비한 그런 사운드 무게감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메가데스는 좀 더 화가 나고 그렇죠.
신경질적이고 좀 더 뭐랄까 좀 세상에 불만이 많은 좀 더 냉소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. 그래서 메탈리카가 그러니까 벌써 2집부터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좀 더 그때부터 좀 양쪽 밴드가 걸어가는 메가데스의 최고 히트 앨범 러스트 인 피스. 그 러스트 인 피스 다음부터가 아마 약간 방사능 그 표시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원래 그 메가데스의 그 해골 트레이드 마크죠. 빅 레틀 헤드라고 그러거든. 빅 레틀 헤드가 처음엔 막 하다가 이제 러스트 인 피스부터 무슨 방사능 하고 그 자켓에 보면은 딱 뜨겠지만 각 나라 그때 냉전 때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뭔가 밑에 딱 보고 핵을 표시하는 뭐 그런 게 있고 고르바초프도 있고 부시도 있고 뭐 아버지 부시. 그런 자켓부터 범상치 않은 명반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메가데스라는 밴드를 거쳐간 크리스 폴란드라든지 제프 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출한 기타리스트들이 있는데 크리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원래 재즈 기타리스트였고 재즈적인 감성 뭐 그 1집이나 2집 Killing is my business, business is good 뭐 이 앨범 그 다음에 Peace sells but who's buying 뭐 이런 앨범 딱 들어보면 벌써 기타의 어프로치가 일반이랑 좀 틀린 어마어마한 연주력을 보여주게 됩니다. 이 메탈리카는 우리도 기타를 치지만 펜타토닉 스케일에 기반한 연주라고 볼 수 있는데 메가데스는 그렇지가 않아요. 아주 재즈적 어프로치가 있고 하여튼 뭐 연주력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. 그러다가 이제 1990에서 91년도 넘어가면서 4집이 나오는데 그 4집 러스트 인 피스가 나오게 되는데 제프 영이라는 기타리스트가 또 해고가 되면 그 해고 사유가 골 때린 게 데이브 머스테인의 여자친구를 범했다. 데이브 머스테인이 그렇게 우겨서 해고를 시켜요. 범했으면은 그 여자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? 그 뭐 나 같으면 그럴 텐데 데이브 머스테인은 그 기타리스트를 잘라요. 자르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타리스트들을 구하게 됩니다. 오디션도 보고 그 유명한 그 행어 18이라는 그 녹음 스튜디오 기타리스트 그 러스트 인 피스에 관련된 일화들 중에 진짜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함께하고 물론 초창기에 슬레이어의 캐리 킹하고도 같이 했었어요. 메가데스가 뒤에 이제 러스트 인 피스에서는 뭐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뭐 히튼이라는 그 유명한 그 또 트래시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기타 치던 히튼에서 기타 치던 사람 그 다음에 다크 엔젤이라는 밴드에서 기타 치던 에릭 메이어라는 기타리스트 그 사람은 이제 오디션을 본 후 그냥 다크 엔젤에 남겠다 그렇게 했고 그 유명한 건센로스의 슬래시와 잼 연주를 이제 한번 하는데 메가데스하고 슬래시도 결국 그냥 건센로스에 남겠다 이런 결정하게 됐고 또 그 유명한 또 판테라의 다임백 데럴이 와서 같이 또 연주를 하고 합을 맞춰봤는데 오케이 마음에 든 거야 머스테인이 뭐 다임백 데럴이야 뭐 면도날 기타로 유명하고 또 메가데스와도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합시다 했는데 나의 형제 비니폴과 같이 들어가는 게 조건이다 라고 이제 내걸었죠.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큰 밴드들은 계약서를 쓰잖아. 그 4집의 러스트 인 피스에서 드럼을 쳤던 닉 맨자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. 이 데이브 머스테인이 양아치 같은 게 나 같으면 그냥 위약금을 물고 불렀을 거야. 응? 그런데 나는 일전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. 너만 와라. 무인중에서 다임백 데럴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.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뭐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그렇게 됐으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크리스 올리바라는 그 세버타즈라는 그 프로그레시브 트래시 메탈 여기서 이제 기타 치는 크리스 올리바도 섭외를 했지만은 나는 그냥 남겠다. 기존의 밴드에 남겠다. 또 네버모어라는 또 밴드의 그 제프 루미스라는 기타리스트도 같은 내용이었고 그러다가 캐피탈 레코드 소속이었잖아요. 여기 메가데스가 캐피탈 레코드 소속이었는데 그 캐피탈 레코드의 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던 담당자가 캐코포니
당시에 그 캣코퍼니, 마티 프리드맨과 제이슨 베커. 네, 제이슨 베커. 제이슨 베커가 이제 뭐 저기 이상한 그 이 스티븐 호킹 박사 루게릭병 같은 거 비슷한 걸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활동이 안 돼서 마티 프리드맨이 이제 혼자 남게 된 상황.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이후로 그 다음에는 그 데이비드 리 로스 밴드에 들어갔으니까 제이슨 베커가 어쨌든 캣코퍼니에서 이 두 사람이 살벌하게 살벌한 연주를 하죠. 살벌하게 드시. 나중에 그 기타리스트의 산실, 슈라프넬 레코드, 마이크 바니 사단의 그 슈라프넬 레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은 거기 출신들이 많아. 뭐 폴 윌버트도 있고 잉 웜스틴도 있고 뭐 임펠리테리니 뭐니 뭐 기타를 잘 친다는 사람들은 거의 마이크 바니가 발굴한. 어쨌든 그 마이크 바니의 슈라프넬 레코드에서 활동을 했던 그 마티 프리드맨을 추천을 하게 되고 결국 마티 프리드맨으로 낙점. 그래서 메가데스의 전성기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앨범을 러스트 인 피스라는 어마어마한 앨범을 만들게 됩니다. 전설적 앨범.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앨범인데 하여튼 이거를 카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홀리워라든지 뭐 행어 18 그 다음에 그 백미 토네이도 오브 소울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명곡으로 추앙을 받는. 근데 메탈리카는 그런 기억이 잘 없어. 무슨 명곡이 있나? 응? 마스터 오브 퍼펙트. 마스터 오브 퍼페츠야 뭐 다운피킹 하나로 뭐 그냥 뭐 조지는 건데 우리가 업자로서 한번 얘기해보자고. 업자로서 그냥 음악 팬이 아닌 업자로서 얘기해보면 배터리 나는 개인적으로 그 좀 느린 곡 메탈리카는 좀 느린 곡으로 특화가 돼 있지 않나. 데미지 인코퍼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Set for True 이런 거 할 때 메탈리카가 훨씬 좀 메탈리카다운. 그래도 1집은 그래도 위플래시 같은 것도 그때는 이제 그 제임스의 보컬이 좀 더 샤우트하고 이랬을 때니까. 근데 이제 블랙 앨범 우리가 비교할 거는 이제 러스트 인 피스와 블랙 앨범이니까 비슷한 때 나왔고 메탈리카는 5집, 메가데스는 4집. 왜냐면 몇 년 늦게 이제 1집이 나왔고 출발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4집과 메가데스의 4집과 메탈리카의 5집을 비교해야 되는데 블랙 앨범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그 성공과 또 그때 당시에 LA 메탈에서 LA 메탈 앨범 우리는 나성 금속 공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LA는 나성이니까 그 나성 금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지도가 높은 프로듀서인 밥 락, 그 머틀 크루의 그 닥터 필굿도 했고 이런 사람을 모셔와서 메탈리카가 이젠 상업적으로 내가 판을 뒤집어 엎겠다 라는 의지가 상업적으로 성공해보겠다는 그 의지 자지가 확연히 드러나죠. 확연히 드러나면서 그 녹음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고 그 다음에 밤락을 좀 희화하고 커크 해머스를 좀 희화하는.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갑질이 아닌가. 이 제임스와 라스의 갑질이다. 커크 해머트가 기타 치는데 너 뭐 펄잼이야?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런 거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. 어쨌든 이 형님들이 비로소 5집 앨범으로 거의 그 대형 진짜 그 AC/DC급 뭐 본조비급으로 가는 이제 어마어마한 밴드로 성장을 하고 메가데스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 거죠.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게 메탈리카와 메가데스의 비교다 보니까는 냉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. 이 음악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.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앨범의 생산량. 메가데스는 정규 앨범만 지금 16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15번째 스튜디오 앨범까지 나왔죠. 15개 앨범을 냈어요. 메탈리카 지금 뭐 안 해. 아무것도 안 해. 게을러. 제임스가 살찐 것만 봐도 알 수 있죠. 맛있는 걸 뭐 맛집을 찾아다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안 하고 뭐 남극에서 공연하고 뭐 여기서 공연하고 저기서 공연하고 자꾸 이슈 메이킹만 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죠.
나는 그것도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커크 해머시나 그 로버트 트루히오한테 월급을 좀 적게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? 응? 니들 뭐 한 거 없잖아 뭐 이러면서. 응? 그 앨범의 생산량, 그러니까 앨범의 생산량이라는 거는 이 밴드들의 어떤 창작의 의지라든지 뭐 창작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서 너무 좀 차이가 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도 그 로버트 트루히오 로버트 트루히오. 로베르토 트루히오. 예. 그 다큐 오디션 보고 계약서 쓰는 장면이 나와요. 어차피 연출된 상황이니까. 뭐 연출됐다. 짱놈 뭐 새끼들. 하여튼 매니저가 와서 계약서 내는데 뭐 예를 들어 기존 멤버 3명이 있으니까 3대 3대 뭐 1,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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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배분을 나누겠다. 그 로버트 죄가 들은 거랑 다른데? 근데 처음에 그게 라스랑 제임스가 무슨 소리냐, n분의 1로 똑같이 가자. 그래서 계약서를 쓴 기억이 납니다. 저는 일주일에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. 왜냐면 얘네들은 밴드들은 거의 이제 주급, 우리랑 틀리게 주급부를 이렇게 주는데 그 액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그 로버트 트루히오는 이전에 했던 거, 왜냐면 오지 오스본이 너무 짜거든. 오지 오스본은 너무 돈을 안 줘가지고 애들이 다 그만뒀거든. 패션 개념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니지,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물론 나중에 또 오지 오스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뮤지션이지만 좀 나쁜 면이 많고 아마 랜디 로즈도 오지 오스본이 죽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지 오스본의 와이프가니까요. 그 오지 오스본은 또 저기 와이프가 공청하다 보니까 그 엔터테이너 같은 기획을 다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양만하게 해줘,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 뭐 이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나중에 이건 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, 이 나쁜 놈들이 많아요. 그런 상황에서 로버트 트루히오가 메탈리카 왔을 때는 파격적인 대우가 아니었겠는가. 그리고 이전 밴드에서는 맛보지 못한. 그리고 그따위 연주자가 그따위는 뭐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양갈래 머리를 따고 어디 청학동 어디서 저기 죽염소금 팔다가 온 같은 그런 아주 고운, 얼굴은 짐승이나 머리는 고운일인 사람인데 찾아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그리고 베이스를 치면서 아주 짐승처럼 기어다니죠. 아주 그냥 우리 낭심 주법이라고 이렇게 낭심에다가 연주를 하는데 그보다 더 막 무릎에다가 치죠, 이 사람은.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. She's in the jungle with desperate heart, with desperate soul.